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세 어머니의 암투병 중에 벌어진 딸의 배신과 복돼지의 기적에 관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인천 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인천성 모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받고 조직 검사까지 하고 나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위암 3기입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겨도 덜 무서웠을 텐데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막막했어요. 큰아들 재훈이는 미국에 있고 둘째 미선이는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고 용기를 내어 미국에 있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밤중이었지만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재훈아, 엄마야. 자는데 전화해서 미안해 엄마가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받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위암이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구나.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가 충격받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회사에 이야기하고 사라랑 아이들이랑 함께 갈게요. 아니야, 괜찮다.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있는데 어떻게 와? 엄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재훈이는 계속 오겠다고 우겨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들이 미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오게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에 사는 미선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이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요즘 일이 잘 된다고 자주 자랑하곤 했거든요. 미선아, 엄마야. 엄마가 어제 병원에 갔다가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위암이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구나. 미선이도 처음엔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훈이와는 달리 금방 진정하고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위암도 잘 치료돼요. 제가 내일 바로 갈게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선이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철수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이런 일을 겪게 되네. 당신이 있었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남편은 돼지띠였는데 생전에 황금 복돼지 장식품을 좋아했었어요. 복이 온다고 하면서 거실 장식장에 곱게 모셔두고 자주 쓰다듬곤 했죠. 그 복돼지를 보니 남편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막막해하던 저에게 미선이가 나타났던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미선이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선이가 정말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짠해졌습니다. 역시 딸이 딸이구나 싶었어요. 미선이는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히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오빠는 미국에 있으니까 제가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다 낼게요. 요즘 보험일이 잘 돼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고마운 소리였습니다. 사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걱정이 컸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생명보험금 8천만 원과 적금 3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암 치료에 얼마나 들지 막막했었어요. 미선아, 고맙다. 하지만 내 일도 있을 텐데. 엄마, 지금 뭔 소리예요? 엄마가 아프신데 일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보험 전문가니까 암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다 도와드릴게요. 미선이는 그날부터 정말로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집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빨래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제가 미선아, 넌 일 안 나가도 돼? 라고 물으면 엄마가 더 중요하죠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병원 진료 날에는 꼭 함께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메모하더군요. 수술 날짜도 정해지고 입원 준비도 해야 한다고 하니 미선이가 모든 걸 다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엄마가 하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니까 저에게 맡기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미선이는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복잡한 일들을 다 대신 해주니까 저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정해지자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1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적금 해지해서 먼저 내고 보험금 타서 다시 적금 들면 될 거예요. 그러더니 제 적금 3천만 원을 해지하자더라고요. 수술비로 쓰고 남은 돈은 항암 치료비로 쓰자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선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수술 전날 밤, 미선이가 병실에서 밤새도록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계속 손을 잡고 있어주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암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하시더군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미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후로도 미선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제가 하는 게 낫죠라며 직접 간병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효녀네요. 요즘 이런 자식 보기 힘든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선이가 이렇게 효성스러운 줄 몰랐거든요. 재훈이도 미국에서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미선이가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이야기해주면 고마워하더라고요. 퇴원날이 되자 미선이가 집까지 모셔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미선이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놨더라고요.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까지 몸을 잘 추스르셔야 해요. 그런데 그때 미선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급한 미팅이 있어서 며칠 부산에 다녀올게요.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서 꼭 가야 해요. 조금 아쉬웠지만 미선이도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미선이는 부산에 간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지나도 미선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가 부산에 간다고 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봐도 계속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난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하기도 하고 항암 치료 준비를 위해 영양제도 사야 해서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점원이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미선이가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카드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내밀었더니 직원이 잠시 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계좌에 잔액이 없네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잔액 조회를 해드릴게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을 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출금 내역을 보니 카드로 출금된 것 같네요. 혹시 다른 분이 카드를 사용하셨나요?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미선이가 보험금 청구를 해준다고 하면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던 것이요. 설마 미선이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미선아, 엄마야. 급한 일이 생겼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은행에 갔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미선이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보험금 청구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임시로 다른 계좌로 옮겨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다시 들어와? 이번 주 안에 다 처리해서 넣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험금 청구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미선이가 보험 전문가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너무 답답해서 미선이 집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원룸이었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며칠 전부터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미선이는 연락이 안 되고 돈은 하나도 없고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더 지나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재훈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동생 미선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져나왔어요. 미선이가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어.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통장에 있던 돈, 보험금, 적금 다 없어졌어. 미선이가 다 가져갔어.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가 충격받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회사에 이야기하고 인수인계하고 정리하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야, 괜찮다.
아이들 학교도 있고 그냥 생활비만 조금 빌려주면 돼. 나중에 갚을게. 말도 안 돼요. 당장 회사에 휴직 신청하고 사라랑 아이들이랑 함께 한국으로 갈 거예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멀리 있어서 엄마를 돌봐주지 못한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미선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 일도 중요하고 지금 엄마 계좌로 생활비도 보냈으니까 저 갈 때까지만 버티세요. 미선이 그 미친년 절대 그냥 안 둬요. 재훈이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동생이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낳고 기른 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한국으로 오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정리하고 살아도 병원에 휴직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생활비는 송금해 주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선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낳고 기른 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온다고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을 이런 일로 불러들이다니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남편 철수가 나타났어요. 생전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었지? 꿈인 줄 알면서도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선이 때문에 속상하지? 나도 화가 나지만 곧 다 해결될 거야. 그러더니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황금 복돼지 장식품을 쥐어주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여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재훈이가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정말 그래요?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이 복돼지가 여보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남편이 복돼지를 제 손에 꼭 쥐어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정말로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꿈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남편이 곧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재훈이가 한국에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와 아이들까지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라가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 만나는 거라서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10년 만에 보는 재훈이가 많이 의젓해져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라는 생각보다 훨씬 예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혼혈이지만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훈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늦었어요. 사라도 어색한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민이와 민국이를 처음 보는 건데도 낯설지 않았어요. 재훈이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예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미선이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응.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더라. 재훈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라가 재훈이 손을 잡으며 위로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사라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면서 김치찌개를 끓여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맛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아이들도 김치찌개를 잘 먹더라고요. 지민이가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한국말로 말하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정확히 얼마나 가져갔어요? 적금 3천만 원하고 보험금 8천만 원. 다 합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재훈이가 주먹을 꽉 쥐더니 말했어요. 그 미친년이 어떻게 암 환자인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재훈아, 욕하지 마라. 그래도 내 동생이야. 동생이 무슨 동생이에요. 이제 남남이에요. 재훈이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정말 분이 났나 봅니다. 다음 날부터 재훈이는 미선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미선이가 다니던 보험회사에도 연락해봤는데 이미 몇 달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미선이가 보험일이 잘 된다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보험회사도 그만두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은 딸인데 경찰서에 신고하기까지는. 그래서 재훈이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훈이가 기념으로 온 가족이 로또 사러 가요라고 제안했거든요. 사실 로또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따라갔습니다. 동네 로또 판매점에서 5,000원짜리 로또 5장을 샀습니다. 재훈이, 사라, 지민이, 민국이 그리고 저까지 한 장씩 나눠 가졌어요. 그때만 해도 설마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텔레비전으로 로또 추첨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로또라고 해서 번호가 맞으면 돈을 주는 거야. 지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우와,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웃으면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라고 대답했어요. 첫 번째 번호가 나왔습니다. 7번. 제 로또를 보니 7번이 있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번호 14번. 이것도 제 로또에 있었어요. 재훈이가 엄마, 벌써 2개나 맞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번호 21번. 또 맞았습니다. 이제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번호가 나올 때쯤 온 가족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8번이 나왔는데 제 로또에 28번이 있었어요. 어머니, 진짜 대박인데요. 사라도 흥미진진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번째 번호 35번. 또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마지막 6번째 번호가 나오기 전에 잠시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재훈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사라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번호가 나왔습니다. 42번. 제 로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42번이 있었어요.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다 맞았어요?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어서 로또를 여러 번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모든 번호가 다 맞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1등 당첨이에요. 재훈이가 소리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살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정말 축하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함께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부자 됐어요? 지민이가 물어보니까 저도 얼떨떨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못 잤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게 정말인지 계속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로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었습니다. 당첨자가 총 6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인당 세금 떼기 전에 약 24억씩이라고 했습니다. 24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을 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걱정 없으세요. 미선이한테 당한 돈은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재훈이가 신나서 말했지만 사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기쁘긴 했지만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꿈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복돼지가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정말로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도와준 거죠? 혼자서 중얼거리니까 재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 복돼지를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온 가족이 신기해했습니다. 살아도 정말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재훈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회계사도 찾아주고 세무 처리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편하게 사세요. 항암 치료도 최고 좋은 병원에서 받으시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하시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선이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미선이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더러웠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문 쪽으로 달려왔어요. 미선이를 본 재훈이의 얼굴이 일순간 돌변했습니다. 평소에 순하던 아들이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야, 이 미친년이 지금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났어? 재훈이가 소리치며 미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선이는 재훈이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언제 왔어? 언제 왔냐고? 엄마가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암 환자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미선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도와줘. 도와달라고? 엄마 돈 훔쳐가서는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저는 두 남매가 싸우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말렸습니다. 재훈아, 그만해. 미선아, 들어와. 엄마, 인연이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알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야.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해보자. 미선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누렇게 떴더라고요.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엄마, 이거 엄마 통장이랑 도장이에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제 통장과 도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죠. 미선아, 돈은 어디 갔어? 미선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둔 지 오래였고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몇억 원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비까지 합치면 3억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돈을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더 큰 손실을 봤어요. 재훈이가 분노로 떨면서 말했어요. 코인 투자? 엄마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도박을 했다고? 오빠,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선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제가 암으로 고생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미선아, 그럼 그동안 나한테 효녀 연기를 한 거야? 간병도 해주고 착한 딸인 척하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엄마가 걱정되긴 했어요. 하지만 돈이 더 중요했지? 재훈이가 미선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때 사라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민이와 민국이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미선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년이에요. 하지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은 딸인데. 그런데 재훈이가 갑자기 미선이를 끌어올리더니 뺨을 때렸습니다. 야, 뻔뻔하게 또 돈 달라고? 정신 나갔어? 오빠, 제발, 꺼져.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재훈이가 미선이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미선이가 버티면서 울부짖었어요. 오빠, 나 정말 죽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협박해요. 제발 도와줘요. 그때 재훈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내가 엄마 돈 훔친 일부터 고백해. 그럼 도와줄 생각해 볼게. 미선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안 돼. 그럼 나 전과자 돼.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엄마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재훈이가 미선이를 억지로 끌어내서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미선이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울면서 다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재훈이는 문을 꼭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미선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재훈이가 받아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어요. 미선이가 떠나고 며칠 후 드디어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재훈이가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주었고 회계사도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당첨금을 받는 순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18억이 넘는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평생 상상도 못 해본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걱정 없으세요. 항암 치료도 최고 좋은 병원에서 받으시고 집도 넓은 데로 이사하세요. 재훈이가 신나서 말했지만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기다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훈이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저를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사라도 한국에서 간호사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한국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다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 저 한국어 더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민국이는 한국 친구들 사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재훈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을 찾았어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거실도 넓고 방도 많아서 온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가장 먼저 챙긴 건 남편이 좋아하던 황금 복돼지
장식품이었 새집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두었습니다. 여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 복돼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더니 사라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예요? 응, 복돼지라고 해서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셨어.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정말 복을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지민이와 민국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친구들을 사귀더라고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가 복권 당첨됐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해요. 지민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나 봅니다. 재훈이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한국 IT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미국으로 안 돌아갈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엄마 돌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라도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주세요. 사라가 부탁해서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서툴기는 했지만 정성껏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암투병을 하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다니. 재훈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도와주신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 때 복돼지를 통해서 행운을 보내주신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재훈이도 한국에 와서 함께 살고 손자, 손녀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복돼지도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장식품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켜 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 집에서 지낸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완전히 정착했어요. 제 항암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훈이는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사라도 한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완전히 적응해서 한국어도 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한국말 진짜 잘하죠?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정말 기특했어요. 민국이도 할머니, 나도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미선이 소식을 들었어요. 미선이가? 뭔 일이야? 회사 동료가 알려줬는데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대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딸인데 어떤 사기를 쳤다는 거야? 빚을 갚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서 도박에 쓴 것 같아요. 피해자가 여러 명 있대요. 재훈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접견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감당해야죠. 사라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시겠지만 재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선이는 완전히 저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암을 이겨냈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재훈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었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친구들도 많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민국이도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저 오늘 축구 경기에서 골 넣었어요. 민국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라는 이제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해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장김치 담궈 볼까요? 사라가 제안하면 함께 김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저보다 잘 담그더라고요. 재훈이도 한국에서 승진을 하고 팀장이 되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그때 그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고진감래라고 하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복돼지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정말 도와주신 것 같아요. 거실 장식장에 있는 황금 복돼지를 보며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선이는 언젠가 정말로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남편이 대답해줄 리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미선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암도 완치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 걱정도 없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복돼지의 기적,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나 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거실 장식장에 있는 황금 복돼지를 매일 쓰다듬어 줍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저희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파란만장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